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21일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에 정부와 여당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을 겨냥해서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너무 일방적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6일 국감 현장에 출석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자본의 요구인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의 국회 일방 처리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완급 조절의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입장차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당사자들이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사회적 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한 대기업의 협력사 채용 현장에는 만여 명의 구직자들이 몰렸습니다. 한쪽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 찾기와 일 있는 사람들의 근로시간 조절,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우리 곁에 사회적 약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1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수 야당들이 여야정 실무협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네, 이 실무 태스크포스에 이제 불참을 한 건데요. 네네. 지난 5일에 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12개의 항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분위기는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는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 동시 교체. 예. 이 예산 전국 와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결국 인사에 대한 반발이 네네. 이제 주 요인이었는데요. 이번 인사는 협치 정신을 무시한 조치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네. 어찌됐건 뭐 내년도 예산안 주요 법안 처리에도 좀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라고 예.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12개 항 합의 내용 보게 되면 사실은 야당 쪽이 좀 바라는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좀 주도권 장악이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공식 대화 채널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보수 야당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일단 상징적인 그 행동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론엔 파란불, 강론에서는 다소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건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차원에서 박용진 3법 통과되는 듯 싶었지만 결국엔 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노골적인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지연 전술을 펼치는 거 아니냐. 예. 속내는 결국 반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유아교육법하고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제 이 3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법안 소위가 이제 어제 국회 교육위 법안 소위가 이제 열렸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도 12월 중에 좀 안을 만들어 볼 테니 병합해서 논의를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은 이거 시간 끌기식 침대 축구하는 것 같다. 네네. 예, 좀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를 한 주를 늦췄습니다. 예. 뭐 한 주까지 늦출 필요까지 있을까 싶기도 한데 회의를 좀 지금은 아주 촘촘하게 열어서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자, 이런 속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 법사위원회 여야의원실에 이덕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수정 요구안을 보냈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유 재산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라. 네네. 공사립 구분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치원 시설 이용료 달라. 네네. 이분들 계속 주장해 오던 겁니다. 또 지원금도 늘려달라. 자, 그러면 회계 시스템 도입하는 거 우리가 좀 검토해 보겠다. 네네. 이런 정도예요. 이런 와중에도 장사성만 좀 내비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그렇네.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논란이 참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네. 연일 뜨거운 그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지금 빨리 수사를 진행을 했고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전 교무부장하고 두 자매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숙명여고 측은 그러니까 나중에 판결이 나오고 이런 정도까지 가야 뭔가 조치를 취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마 이 여론이 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를 이제 취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쌍둥이 딸의 이제 퇴학 처분 내리기로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교무부장은 학교 징계위원회 건의를 해서 파면 조치를 예. 좀 취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자매의 그럼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 2학년 1학기 성적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둘 다 1등을 했던 0점 처리를 이제 하는 선으로 일단 정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게 아무래도 학생들 성적이 또 재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이 재산정 작업이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러다 보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오히려 정시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자. 그런 네네. 여론도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사하는 바가 수능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주사를 맞던 초등생이 숨졌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11살 남학생입니다. 그러니까 11일 오후 한 이제 3시 38분께 인천의 이제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 수액 주사를 맞던 중에 숨진 겁니다. 예. 병원 찾은 지 30여 분 만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돌발적인 변수로 해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단 예. 말이죠. 그런데 인천에서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2달여 사이에 한 4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서 네네. 뭔가 이게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각기 다른 병원에서 발생을 했는데 대체로 수액 주사를 맞다가 숨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뭔가 좀 오염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수액 오염이거나 아니면 주사기 오염이거나 뭔가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인천시가 지금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그러고 식약처 쪽에서도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일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나서기에는 이게 특정 기관에서 집단적으로 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네네.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잘 모든 게 투명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여러 곳에서 운영 중이다. 자, 이것은 또 이게 양국 관계가 다소 좀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 우려가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핵시설 관련해서도 북한 쪽에서는 이제 영변 핵시설은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폐쇄하겠다라고도 얘기했고, 자, 그런데 그 이외에도 핵시설이 추가로 2곳 이상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석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뉴욕타임즈 보도로 나온 이 내용은 뭐냐면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위성 사진을 분석해 봤더니 북한 내에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20곳의 미사일 기지가 있다. 전부 다는 모르겠는데 13곳 정도는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고 네네.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황해북도 황주군에 있는 삭감몰 에 있는 미사일 기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네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다 그래요. 예. 7개의 긴 터널도 있고 최대 18개의 미사일
이동용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형 시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시설이라면 핵탄두를 탑재한 그 장거리 미사일 딱 숨겨놨다가 이제 발사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DMZ에서 불과 이제 8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단 말이죠. 예.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여전히 그 미국하고 대화 중에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에서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일 한국당 상황이 뜨겁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40여일 만에 해촉되면서 당 내홍이 심화되고 있죠. 지난 2011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요.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의원께서도 예전에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네. 비대위란 자리가 힘든 자리입니까? 참 이거 굉장히 그 기초적인 질문입니다만. 네, 근데 일단요, 네네.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정치권에서는 그 정당의 지도부가 와해된 후에 네네. 전당대회를 치르기까지 잠정적으로 관리하는 네네. 체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간혹 비대위 체제를 가지고서 그 당을 좀 혁신을 하고 뭐 선거를 치러본 경우가 좀 있죠. 근데 네네.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이죠. 예. 그 예외적인 경우가 2012년에 뭐 제가 참여했던 그 새누리당 네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2016년 그 총선 때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이렇게 두 경우라 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예외적인 경우죠. 비교적 지금 언급하신 두 비대위는 성공적인 비대위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당의 내홍이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요, 그게 이제 성공적이라고 그러는데, 총선에서 기대위에 성과를 냈으니까 성공적 아닙니까요? 네네. 그런데 과연 박근혜 비대위 또 김종인 비대위가 선거 후에도 그 영향력, 그 일관성을 유지했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까요? 네네. 네? 좀 나쁘게 말하면은 모두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영어로 말하면 칼러링, 네네. 채색을 해서 총선에 이긴 게 아니냐. 그 예. 후에는 집권 후에는 다 원상복귀된 거 아니냐. 또 네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예. 이렇게 일단 총선까지 치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김종진 비대위는 선거 치르기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혁신이 쇄신이 하는 게 잘 안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처음에도 좀 애둘러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네. 김병준 비대위 그 안에는 결국에는 박근혜 문재인이 없다는 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른바 그 쇄신 공천을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물갈이라고 그 이상한 단어인데 뭐 이런 것 좀 하고 해서 좀 쇄신되고 너머로 보였다는 건데 그게 굉장히 진통이 많은 겁니다.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경우 박근혜 문재인 같은 잠재적인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어제 그 박찬정 변호사께서도 한국당 상황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친박의 인적 쇄신 있지 않으면은 이건 도대체 환골 탈퇴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보수대 연합 더 나아가서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는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요, 보수 대연합이라는 의미가 좀 중도적인 보수 또는 뭐 진보라고 자기를 확실하게
자기가 진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태극기 부대 등등 그러는데 그건 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태극기 세력, 골수 태극기 세력은 이렇게 시위 때 보면은 인원이 제법 많아 보이지만은 과연 전체 그 유권자 중에서 얼마나 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많은 좀 보수적인 세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네, 그런 유권자들은 그렇게 그냥 뭐 껴안고 뭐 아까 내세우기 하기보다 네네. 그 제대로 좀 민심을 수습하고 이른바 외연을 확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태극기 부대까지 영입해야 된다 그 주장하는 거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다고 보죠. 예. 뭐 보수대 통합 그 말씀하셨으니까요. 최근에 그 뭐 같은 당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국당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그 행사장에서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많은 그 이견들이 또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그 바른미래당 자체가 이렇게 좀 모자이크적인 성격의 당이기 때문에 각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약간 잠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합당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기는 저도 뭐 이현주 의원을 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이 의원이 좀 이제 결심을 해야 하지 않는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그 자기 거취를 두고서 이렇게 말이 도는 것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여의도나 뭐 부산 지역에서 알려진 것은 뭐 부산 영도 지역구로 옮길 것이라는 것이 뭐 관측이 거의 확실하죠. 네. 탈당할 거로 보시나요? 저는 뭐 그런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잘못된 건도 없죠. 그렇게 해서 또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또 이제 한국당에서 지금 외부에서 현역 의원이 이렇게 입당하는 것은 한국당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손학규 대표께서 그 정체성 분명히 밝혀라 뭐 이런 경고도 했는데 이게 본인이 나는 신보수다 했는데 신보수는 도대체 어떠한 그 정체성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건가요? 저 보수대에서는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요. 뭐 사실상 보수, 신보수 이런 얘기하는 굉장히 좀 정치 철학적으로 뿌리가 깊고 역사가 긴 얘기인데. 네네. 무슨 의미로서 신보수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보수도 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국가 안보, 시장 경제 뭐 그것만 주장하면 이 시대에 맞는 보수가 아니라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인권이랄까 그 여성이니 뭐 환경이니 노동 이런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국가 안보 시장 경제에 대한 그 원래의 그 원칙을 지키는 저는 그런 보수가 이 시대에 필요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현주 의원이 생각하는 보수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 이현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신보수와 궤를 좀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바른미래당의 당에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현주 의원이 생각하는 신보수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뭐 신보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국가 안보 면에서는 반공을 확실히 내세웠지만은 과연 그 시대에 보수적인 경제 철학인 시장 경제 뭐 이런 것을 추구했냐 그렇게 보기 어렵죠. 오히려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해서
그 시대에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니까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건 좀 거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예, 요즘에 당도 잘 안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흔히들 네네. 바른미래당 이탈파 하면은 그 중에 한 분으로들 언급되고 하시잖아요. 네네. 바른미래당이 네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결국에는 저는 한국당이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새로운 보수로 또 집권할 수 있는 보수로 단기간 내에 탈바꿈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른미래당이 총선까지는 유지를 해서 아마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좀 수도권에서 당선자가 꽤 나오면은 또 비례대표에서 좋은 성적 올리면은 바른미래당이 계속 제3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고, 네네. 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제가 보기는 한국당이 제가 생각하기에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단기간 내에 탈바꿈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네네.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그 공백을 좀 메꿀 수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연 장하성 경제투톱 교체 그리고 김수현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적재적소에 잘 임명된 걸로 보시는지요? 글쎄 제가 그분들 개인적인 것 같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이 장관 인사를 대실패한 것이 실제로 그냥 행정부 국장급도 못 되는 사람의 장관이 나온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것이 이 장관 인사 같은 게 좀 이게 수월치 않다. 그래서 장관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리 그야말로 좀 폭락을 해버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지어 요새는 청와대에서 장관할 사람, 장관감을 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정부가 잘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죠. 더군다나 국정감사 도중에 장관을 교체하고 환경부 장관. 네네. 그것도 이유도 알 수 없었고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고 또 예산 심의를 앞두고 부총리를 교체하고 이거는 국회 예산 절차를 그야말로 뭐로 보는 것인지 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장관 임명하기 힘들면은 차라리 의원 내각제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 이런 게 실질적인 청와대 설명이기도 하거든요. 자, 네. 내각 추천권이 정상화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는지요? 저는요, 네. 우리 헌법에 총리 추천권 같은 것은 헌법 제정할 때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으니까 들어간 것도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대통령 인사권자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이 중요 포스트, 중요 강요, 또 비서실장 포함한 중요 정부의 주요 자리에 대해서는 3배수 정도의 사람은 갖고 있어야죠. 네네. 이것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사람이 인재풀이 부족한다는 것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요? 네네. 그리고 왜 이렇게 청문회에서 함량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잘 가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좀 그야말로 대부분의 국민들을 포용하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그런 정부를 기대한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새 아침 2부입니다. 최근에 북미 관계의 기류가 썩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가지고요.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죠.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제철 제주 감귤이 북한으로 200톤이 가지 않았습니까? 북한 주민들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남과 북의 계속 군사 긴장 완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조율 계속 관계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관련해서 더욱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북한도 이에 뒤질세라 역시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경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죠. 한동대 국제지역학부의 박원곤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트럼프가 북미 관계 숨고르기 메시지가 계속 나오긴 했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고위급 회담까지 연기가 되면서 이 북미 간의 기류가 약간 좀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8일로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는데 이제 북한에서 요청한 것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죠. 예. 이게 단순히 어떤 일정 조정은 아닌 것 같고요. 핵심 이유는 미국 간의 여전한 입장 차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한은 또 미국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미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미국은 북한에게 강력하게 비핵화 조치를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서두르지 않겠다, 제재는 지속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예. 반면에 북한은 제재 압박 책동을 중단해라, 또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다시 가능하다, 그런 입장. 서로 간의 일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장외 탐색전, 글쎄요, 탐색전은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장외전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외신 기사를 보니까 펜스 부통령이 일본에 오는 길에 알래스카에 들려서 했던 발언 내용을 보면은 예. CBID 얘기야 원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압박 캠페인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펜스 부통령은 상당히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출발하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본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결국 강력한 제재, 이제 우리가 말했던 최대의 압박,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 작동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6.12 북미 정상회담의 교훈이 좀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미국 내에서 6.12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합의에 대해 엄청나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좀 양보를 하고 알맹이가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그것을 당연히 좀 잘 생각을 해서 좀 철저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은 미국 편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재가 지속되는 한 이제 미국은 손해볼 거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중간 선거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1월 달에 이제 개원을 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불러다가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그 부분이 아직 지금 정보가 공유 안 되고 있다고 민주당이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 좀 강경한 입장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두 번째로 지목하신 시간은 미국 편이다. 요 관련해서요. 결국엔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은 북미 대화에서 주도권은 미국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유용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 압박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 마이너스를 지금 경제 하락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지금 마이너스 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벌써 이제 평양에서도 경제 제재 효과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북한이 지금 자력 갱생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더불어서 최근 중국의 입장도 좀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상당히 좀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제재의 뒷문을 열어줬는데 네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도 지금 제재에는 적극 동참하는 모습으로 좀 돌아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판단하기에 이제 시간은 미국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중재자 그리고 또 촉진자의 역할로서의 우리 정부 입장을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뭐 제 판단은 이것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2차 예.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다. 네네. 결국 이게 지금 시간표 마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예. 지금 비핵화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떤 계획 없이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여전히 시간표가 안 나온 상태라서요.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 워킹그룹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서 북한에게 미국이 원하는 조치 또 그 반면에 또 미국이 북한한테 줄 수 있는 상응 조치 네네. 그런 거를 좀 정교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더불어서 저는 남북 간의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워킹그룹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북과 이제 미국이 함께하는 비핵화 그룹을 구성해서 네네. 단기간 내 집중 논의를 해서 시간표를 마련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여기서 한국은 당사자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 북미 정상회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언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에 연말까지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 시간표를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난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보통 이제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간의 합의가 교착 상태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2차 북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이제 사실상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해졌던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이끌어낸다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공식을 다시 한번 좀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번엔 조금 상황이 그때랑은 다른 게요. 이게 북미 간에 명확한 입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입장차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4차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랑 5시간 반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북미 간에 서로 간이 원하는 입장은 분명히 확인이 된 상태고 확인이 됐지만 이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연내 아니면 조만간 연내를 넘었더라도 방안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전과 같은 그런 북미 정상회담, 북미 회담을 이끌 그런 어떤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조금 좀 다르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북한과의 진전 관계를 바라보는 국내의 상황 관련한 질문인데요. 군 수송기로 귤상자를 이제 보냈는데 말이죠.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정치권에서 심지어는 야당의 전 대표는 귤만 들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다보는 교수님 시각은 어떠신지요? 글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11월 8일 북미 고위급 회담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죠. 네네. 이게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더불어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남북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남북 관계는 제재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 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귤 보낸 거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귤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동력이 끊어지면 다시 2017년 같이 위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한국 정부가 이 제재를 범위 내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남북 관계의 어떤 대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동력이 단절되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대화 국면이 또다시 대치 국면으로 가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간의 그 고위급 회담이 사실상 뭐 연기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대치 국면까지 가려면 굉장히 거칠게 북미 회담이 취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 네네. 의미는 여전히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동력은 서로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 사실상 지금 대화를 만약 놓는다면은 다시 그런 긴장 상태에 가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둘 다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화의 동력은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무 차원에서의 논의되는 것들이 지금 앞으로 가장 중요한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실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의 입장은 다 확인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무 차원의 논의는 사실 미국이 원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지난 말씀드린 6.12 그 북미 합의가 좀 뭐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무 회담을 통해서 좀 따지겠다라는 거죠. 네네. 북한이 과연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예를 들어서 지금 풍계리 동창리 사찰단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사찰단의 범위 규모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뭐 영변 핵시설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고 검증 그런 것을 실무회담을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반면에 지금 북한의 실무회담을 뭐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얘기는 6.12 합의 이후부터 실무회담이 나왔는데 계속 지금 뭐 이렇게 연기하고 좀 일종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무회담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따지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카드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거보다는 지난 6.12 회담처럼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이제 순회상봉을 통해서 통 큰 네네. 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북한의 핵 협상에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회담이 계속 공전 안 이뤄지는 것은 이제 이런 북한과 미국 간의 일종의 접근 방법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2부 마치고요. 3부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